그럼 이제 오늘 재밌는 자연학교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 조경학 박사 서자유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자유입니다. 제가 1번, 2번 바꿔서 얘기하니까 화들짝 놀라셔서 아니라고. 네, 감사드립니다. 어제 선거날이라서 쉬셨죠, 박사님도? 네네. 네. 요즘 봄이 정말 짧다고 다들 그러는데 박사님이 느끼실 때 요즘 기후를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뭐가 될까요? 요즘 기후요. 네. 제가 요즘 기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사실 기후 생각하면 우리 애들 걱정이 좀 앞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보다 점점 더 혹독한 세상을 살게 될 테니까 그래도 한 가지 조금 희망하고 있는 거는 우리 오존층 파괴되는 것도 막았잖아요. 네.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이것도 언젠가 극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어제 선거날은 투표는 당연히 하셨을 테고 뭐 네. 하셨나요? 투표하고 나서 집에서 좀 쉬었고요. 네. 네, 저녁에 이제 좀 맑은 정신으로 개표 방송을 즐겼습니다. 맞아요. 네. 저녁이 되니까 맑은 정신이 되더라고요. 저도. 네. 매주 수요일은 이렇게 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월화목금 일하고 네. 수요일은 집에서 쉬었다 저녁 때쯤 맑은 정신이 되고 그럼 좋을 것 같은데. 네, 요즘 꽃도 많이 피고 지금 아까 최숙자님도 꽃사과나무 사진 보내주셨는데 공원에서 즐기는 분들도 많고 그런 시즌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공원 이야기를 지난번에는 세계에서 공원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영국이란 나라에서 이렇게 시작됐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공원 얘기를 해주겠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네. 지난번에는 세계에서 공원의 태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네. 이렇게 우연히 우리나라 이야기에도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으니 가지고 오겠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공원이 근대화 과정에서 생겨난 근대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특징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의 역사 근대화의 특징은 네. 우리나라 역사책을 배울 때 네. 앞에서 막 이렇게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조선 이랬구나 하고 듣다가 임진왜란 때 몹시 당황하고 이제 그 다음 또 읽다가 정말 읽기 싫은 50년 100년의 역사가 있죠. 그 역사 끝나자마자 이제 말하자면은 자생적인 근대화라기보다는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근대화가 되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저 공원도 근대화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근대화를 거쳤지만 우리는 이제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근대화라기보다는 좀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런 과정을 좀 거쳤죠. 네. 공원의 과정에서도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이 또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것과 연계되는 우리 공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공원은 어딘가요, 선생님? 최초라는 단어를 쓰려면 하나여야 되는데 네네. 약간 특징적인 것들 때문에 한 3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공원의 정의나 의미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는 첫 번째는 인천의 자유공원, 두 번째는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 네. 세 번째는 서울 서대문의 독립공원 이렇게 3가지로 준비해왔습니다. 네. 그렇구나, 진짜. 독립공원도 있구나. 이제 자유공원, 탑골공원, 독립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면, 지난번에 영국처럼 우리도 그러면 조선 왕조의 공원이 공공공원이 되는 거였을까요? 왠지 아닐 것 같아. 네네. 지난번 이야기인데 너무 잘 기억을 해주셨네요. 사실은 영국이 공원의 발달한 과정하고 좀 비슷한데, 우리는 영국은 단순하게 이제 로열파크에서 퍼블릭파크 이렇게 2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우리는 여기에 이제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식 특징, 그래서 3단계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본인을 위한 비개방공원, 두 번째는
황족의 사유지를 일반에 공개한 공원. 근데 요거는 약간 영국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드디어 시민주도의 공원.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일본인을 위한 비개방 공원 이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 때 같이 들어왔던 일본 민간인이나 일본의 어떤 그 정부 사람들, 공무원, 군인 이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비개방 공원이 있었다는 건가요? 네,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 이 공원은 지금 인천의 자유공원이라는 공원인데요. 아, 네. 네, 그 지금은 자유공원이라고 불리지만 그 전에 뭐 각국공원, 서공원, 만국공원 이렇게 좀 오래된 이름들이 많은 만큼 네. 좀 역사와 변천이 좀 많았던 그런 공원이 있습니다. 근대 이야기로 조금 여러분과 함께 이제 떠나보자면 네. 1876년 조선하고 일본하고 같이 이제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잖아요. 네. 강화도 조약 시험 네. 많이 봤죠, 이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항구 도시들을 강제로 개방을 시키고 일본이 조선의 무역을 장악하면서 그 항구 도시 중심으로 개항장을 만들고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조계라는 곳을 만들어요. 네, 네. 그래서 조개. 네, 그 조계지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인천에도 1884년에 각국 조계지를 만들고 그곳에 이제 각국 공원이라는 곳을 만듭니다. 이곳이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퍼블릭 공원이 아니라 일본인 중심의 외국인을 위한 여가시설 이런 걸로 만들어졌고 유료로 입장하는 비개방 공원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이 너무 많은 부분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거류지를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져서 이제 이런 각국 거류지라는 게 철폐가 되나 봐요. 그러면서 이 공원의 이름도 서공원으로 불리고 있다가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이 공원이 만국공원으로 또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네. 근데 또 해방되고 나서 바로 또 우리 6.25 전쟁을 겪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면서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승만 정권에서 이 공원에 메가던 장군의 동상을 세우고 아. 자유와 평화를 상징한다는 공원의 이름을 따서 자유공원이라고 개칭을 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인천에 그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는 그 네. 공원이 맞습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 맺고 조계지들이 인천에 생기면서 1888년에 그러니까 각 조계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들끼리의 공원이 됐던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이제 일제가 완전히 들어오니까 그다음부터는 일본인들이 들어오는 자연스럽게 그런 공원이 됐다가 네. 1914년에 그때 이제 일본인들이 들어오는 공원이 됐다가 해방되고 나서 만국공원, 자유공원 이렇게 왔다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사실상 생긴 걸로는 처음 생긴 거였겠네요. 이 네, 인천의 그렇죠. 공원이. 그런데 선생님 제가 최초의 공원은 할 때 이 공원 말고 두 개가 더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서구식 공원으로서는 최초의 공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거는 특수한 사람들의 비개방 공원이라면 진짜 공원의 기능은 아니잖아요. 퍼블릭하지 않다. 네. 그래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는 있지만 네. 이제 저는 다른 것들도 같이 함께 이야기를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렇네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원은 좀 다르다 이것과는. 네. 그런데 인천 상륙 작전 때문에 이름이 자유공원이 됐다고 하니까 조금 기분이 묘한데요. 네,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네. 그런데 또 이제 이 공원이 가진 또 역사 이야기가 좀 있는데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오늘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1919년에 3.1운동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해외에서 그 임시정부 수립이나 이런 독립운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일제 그 감시 때문에 이런 게 원활하지 않았는데 네네. 이곳에서 국내에서 이루어진 독립정부 수립 운동을 위한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아, 네. 여기가 1919년이면은 한국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나요? 네, 그때는 이제 그 사람들이
비개방 공원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사람들이 좀 들어갈 수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는 이제 이 회의 이름이 13도 대표자 회의라고 하는데요. 아, 이제 해외에서는 많이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국내에서는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오히려 일제 감시망이 조금 더 그 덜한 이런 곳으로 모여서 최초의 해합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등잔 밑이 어두운 거를 그렇죠, 그렇죠. 노려서 이제 만난 거죠. 그 자유공원 안에서 설마 만나랴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일본인 이제 구역에서 일본인 구역에 네. 가서 싹 만난 거군요. 네. 아하, 그렇구나. 그 일본인들이 많은 조개 지역에서 임시정부 수립 모임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지혜로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네 선생님 그 일본인들이 많은 조개 지역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모임을 했다. 이거는 아마 이제 등잔 밑이 어두운 걸 노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 일본인들만 있는데 뭐 어떻게 들어가서 뭘 했는지. 네, 사실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첩보 작전 같고 그렇지만 네네. 목숨을 걸고 굉장히 위험하게 음. 이렇게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13도의 대표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이 엄지손가락에 흰 종이나 헝겊을 감고서 서로 표식을 하고 그런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막 전율이 느껴지는데 외국인들이 있는 치외 법권 지역이니까 조선인들이 거기를 위장하고 들어가서 네. 우리끼리 그 안에서 13도 대표자 회의를 했다는 거죠. 네네. 아하. 여러분 재밌죠? 공원 얘기여서 식물 얘기만 있을 줄 알았는데 역사하고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요. 궁금한 질문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남겨주세요. 제가 서자유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원모 찬스의 내 안에 하늘과 숲과 그대. 이거 왠지 자유공원 느낌인데요. 이 노래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2부에서도 서자유 박사님이 우리나라 공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또 공원마다 얽힌 역사적 사건은 무엇인지 이야기 들려주고 계십니다. 재밌는 자연학교에 출연해 주신 건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실 시간이 아직 한 30초? 네, 아직 저희가 정답 발표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보내주셔도 됩니다. 퀴즈는 뭐였냐면요. 오늘은 우리나라 공원 이름 맞히기인데요. 이 공원은 서울 종로구에 있습니다. 파고다 공원으로 불렸는데요. 탑이 있는 공원이라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3.1운동 발상지인 이 공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였죠. 그래서 1번 자유공원, 2번 탑골공원인데 여기 5469님이 오늘 문제가 쉬워서 헷갈리게 하시려고 일부러 보기를 바꿔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셨는데 네,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1번 자유공원, 2번 탑골공원 중에서 무엇일까요?가 질문입니다. 여기 또 3655님 새싹 문자 주셨네요. 탑골공원이 정답이죠 하시면서 도심 속의 공원은 힐링입니다. 바쁘게 사는 도시인에게 조그만 자연 치유 공간이 아닌가 생각돼요. 남녀노소 누구나 오는 곳이기 때문에 비신사적인 행동은 지양하셔야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한종애님은 공원 얘기 너무 좋습니다. 역사적 공원도 있고 주민을 위해 조성된 소공원도 있고 그렇죠. 도심에서도 자연을 볼 수 있어서 공원이 좋아요. 2322님은 어제 선거관리원으로 일하고 오늘은 푹 쉬고 있어요. 정답 2번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어제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589님 새싹 문자로 예전에는 공원에 자전거도 타러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가까운 곳으로 산책만 합니다. 벚꽃도 이제 져가네요. 오혜정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7237님이 자유공원은 인천 중구에 있습니다. 9까지 맞추셨네요. 시댁 근처에 수봉산이 있어요. 시댁 근처군요. 아이들 결혼하면 어머니 집에서 살 거예요. 이제 슬슬 저녁 준비합니다. 삐진 남편과 화해도 하고 싶어서 부추전을 하려고 합니다. 시골에서는 부추를 정구지라고 불렀는데요. 경상도 쪽에서 부추를 정구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모두 다 정답만 촤르르 보내주셨습니다. 탑골공원 모두. 제가
선생님께 정답을 여쭤봐야 되는데 그래도 여쭤볼게요, 선생님. 정답은 1번 자유공원, 2번 탑골공원 중에서 몇 번일까요? 진짜 오늘 답 말해주신 분들 중에 제 이름을 말하신 분이 없나요? 아, 진짜 없어요. 없나요? 네. 모두가 맞췄듯이 정답은 2번 탑골공원입니다. 맞아요. 선생님 성함이 서자유, 네, 자유 박사님이시죠. 여기 지금 최숙자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그때 그 시절에는 공원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예를 들면 식물 위주가 아니라 동상이나 그런 걸로 꾸몄을까요? 무얼 주로 꾸몄을지 궁금합니다. 그랬는데 그때도 공원은 식물이나 나무 위주였나요? 네, 일단은 공간 자체는 휴식 공간과 이런 나무와 꽃을 통해서 이렇게 가꾸려고 했던 그 모습이 일반적이고 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독립공원을 지으면서는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구역의 기능을 나눠서 또 시도하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공원이라는 형태가 없었을 뿐 이런 조경의 행위들은 굉장히 많고 공간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약간 스타일은 서구식이지만 좀 크게 다르지 않게 네, 휴식 공간과 식물 공간, 이런 녹지 공간들 이런 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조선 시대에도 우리나라에서 조경이라는 게 있었나요? 오, 네네네. 궁궐의 궁궐 조경들, 안에, 또 예. 사찰의 조경, 사찰. 네, 마을에 또 이런 그 당산나무와 맞아, 함께 이런 맞아. 공간들, 마을 숲 이런 것도 인위적으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네. 아, 맞습니다. 그랬군요. 네. 저는 조선시대는 궁전 안에서만 좀 가꾸고 나머지는 그냥 자연 속에서 우리는 일본이나 영국처럼 그렇게 나무를 괴롭히면서 꾸미지 않아.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오, 그게 네. 아니고 우리도 조경의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네, 조경의 역사와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제가 함께 할 수 있으면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진짜 네. 궁금하네요. 조선시대에도 여러분 조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공원은 최초의 서국식 공원이나 일본인을 위한 비개방 공원,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비개방 공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공공의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최초라고 말하기는 좀 복잡하다, 망설여진다 하셨는데요. 그럼 두 번째 선수, 탑골공원은 여기는 최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아, 여기도 좀 살짝 아쉬운 최초가 있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영국의 왕실 공원과 비슷하게 황족의 사유지를 일반에 공개한 공원입니다. 네. 네, 이제 일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를 해서 만들었지만 황족의 공원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앞에 자유공원보다는 조금 더 익숙하시죠? 네, 혹시 가보셨나요? 탑골공원. 한 번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어요. 어르신들 막 앉아 있길래 네. 이러면서 지나간 적이 있어요. 네. 그 탑골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요? 탑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네. 탑이 있는 지역이어서 탑골, 탑 있는 동네라는 이름으로 탑동, 탑골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네. 조선 초기에 원각사라는 절이 있었고 이제 이 원각사에 10층 석탑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높은 그렇네요. 시설물이었죠. 그렇네. 우리 한옥 다 1층짜리인데 10층 석탑이 하나 딱 서 있으면. 네, 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이 사찰은 좀 쇠퇴를 하고 이제 건물만 몇 개 남고 탑이 남아서 그 지역은 이제 절은 폐사를 하고 이제 민가들이 들어와서 살고 이런 동네가 되었는데 이게 이름이 아까 질문에도 나왔지만 파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하고 탑골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잖아요. 네네. 여기가 그 조선 후기에 말에 그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는 그런 위락지였다고 해요. 아, 여기가요? 그러다 보니 영어식 표현인 파고다가 좀 많이 익숙한 이름으로 알려졌던 거죠. 아, 조선 초기에는 원각사 사찰이 있었는데 후기에 와서는 이제 탑하고 건물만 좀 남고 민가가 막 들어와서 살았다고 네. 하시니까 우리 시험 볼 때 맨날 나왔던 숭유억불 네, 조선시대에 맞습니다. 유교를 숭상하고 네. 불교를 억압하면서 원각사가 이렇게 네. 사라져 버렸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탑은 남아 있었는데 이제 서양인들이 많이 놀러 왔기 때문에 네. 영국인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공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조선 말기 개항장의 해관 총지휘를 하는 사람으로서 권력이 굉장히 막강한 사람이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원을 진행하는 사업이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민가들을 다 철거시키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1899년 탑골공원, 파고다 공원이 조성이 됩니다. 아, 이거는 영국 사람이 중심이 돼서 네. 거기에 있었던 민가들을 강제 철거 이주시키면서 네. 만들었던 거군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주도를 하고 이제 그분의 이제 입김이 크게 작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공간 소유는 어차피 조선 왕조니까. 네. 그래서 요 소유를 이왕직이라고 하는 이씨 왕가의 살림을 관여를 하는 이 이왕직의 소유였기 때문에 네. 왕실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한제국의 군악대가 이곳을 연습하고 또 연주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오. 사용을 했습니다. 최초에는 공원 목적으로 만들기보다는 공원 형태의 황실의 군악대가 쓰는 공간이었죠. 아, 그랬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 1911년에 이제 공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일반에 공개하는 곳이어서 공개되면서 굉장히 경성의 핫플레이스로 아하. 네,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흔하지 않았던 전등 이것도 설치를 하고 또 그런 밤에 서양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문화적으로 선구적인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죠. 아, 지금 서울에서 고궁의 여름밤 음악회 이런 거 한 번씩 하던데 그게 1910년대에 있었던 거네요. 그럼 그렇죠. 파고다 공원에서. 네네. 이야. 그러면은 탑골공원도 자유공원처럼 자유공원은 일본이랑 그 조개지에 있었던 외국인들을 위한 공원이었다고 하면 탑골공원도 결국은 소유는 우리 왕조였지만 그걸 주도했던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네요. 그렇죠. 그 앞에도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특징이 어떤 거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근대화가 외세의 영향으로 이렇게 진행된 맞아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끌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이게 당시에는 이제 일본인 중심의 편익 시설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 네. 우리를 위한 시설은 아니었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공원에서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숨은 의도가 있었는데요. 이 황실 소유의 공원을 공개하는 과정도 굉장히 의도적인데 1908년에 경복궁을 개방하고 그 다음 해에 창경궁을 공개를 하고 이어서 또 황실 군악대로 쓰인 이 탑골공원을 개방한 것이 이제 굉장히 의도적으로 황실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한 일제의 그런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탑골공원을 조성할 때 그 내부에 일본식 정원이라던가 정자, 유리온실, 연못 다 일본식의 그런 형태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왕실의 소유를 근대화 과정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를 하는 그 영국식 민주주의의 과정을 우리에게 도입을 한다고 했지만 그게 우리 왕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일제가 와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결국 조선 왕조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네. 그런 작업으로 이미지로 전달이 될 수 있었겠네요. 이게. 네네. 네. 여러분 그런데 탑골공원 하면은 우리 다 안 가봐도 아는 게 3.1운동 발상지로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3.1운동이 시작됐다. 파고다 공원, 탑골공원 우리가 정말 많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네. 예, 이 얘기는 노래를 한 곡 듣고 또 서자위 선생님께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이어지는 노래는 성시경의 좋을 텐데 듣고 이어가 볼게요. 왕조 소유의 정원을 말하자면 일반에게 개방하는 과정에서 영국인이 아주 맹활약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여기는 또 경복궁이나 창경궁 이어서 계속 왕조의 고궁을 개방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일본 제국주의에서 들어온 분들이 또 조선 왕실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석도 가능한데 그런데 탑골공원은 3.1운동 발상지잖아요. 그렇다면은 애초에 뭔가 좀 왕조의 권위를 떨어뜨리면서 기를 좀 죽이려고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간 셈이네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의미 있는 날에 또 그 공원에도 이렇게 우리 민족
운동을 또 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서 저도 감회가 좀 새로운데 네. 이 탑골공원이 갖는 장소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3.1 운동의 발상지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이 태화관이라는 장소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실 때 젊은 청년들하고 학생들은 이 탑골공원에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아하. 네. 네. 그래서 요거 때문에 굉장히 또 고충을 많이 겪죠. 네. 조선 총독부가 이것 때문에 그 공원을 굉장히 폐쇄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팔아버리려고 했는데 네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애초에 민가 철거할 때부터 네, 사람들의 사연이 이제 시작된 공원인데, 아, 그랬구나. 그래서 네. 이게 그 막 학교 그때 막 있었던 고등학교, 중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고등교육기관 고보라고 했나요? 그때 학교들 역사를 보면 3.1 운동 때 탑골공원에 갔던 얘기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대단한 운동이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뭐 네. 중앙고등학교에서 탑골공원까지 네. 이런 것들 보면서 아, 탑골공원 가는 길에 만세 운동을 했나 했는데 공원에 모여서 선언문을 낭독했다고요. 청년과 네네. 학생들은. 네. 탑골공원이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같지만 이 탑골공원이 당시에 최초에 민가에서 살던 사람들을 철거를 하고 고통을 줄 때 네. 이게 외세와 황실이 그렇게 만들었고 이게 이제 그들이 사유화했을 때 이곳의 장소성이 당대의 가장 뛰어난 문화를 전수하는 가지고 있던 장이었다고 하면 이게 다시 민중한테 개방이 됐을 때 그곳의 장소성이 민족 운동의 장으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억압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네. 우리가 그 탑골공원을 이해할 때 근대 문화가 시작된 곳으로 기억하기보다 우리 민족 운동의 발상지로 이렇게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진정한 힘은 민중한테서 나오고 우리는 여러 가지 장소성 중에서도 우리 민족성에 기반한 장소성을 또 기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공원하면 우리 머릿속에 탑골공원하고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자유롭게 했던 공간. 네. 자유공원 인천에 서울 종로구의 탑골공원. 그러면 하나 더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아까 서대문의 독립공원?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최초일까요? 앞서는 다른 외세의 영향과 그다음에 또 사유지가 이렇게 왕족의 사유지였다면 네. 지금 이 공원은 최초로 시민 주도로 이루어진 공원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그 독립공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최초의 시민주도 공원이다.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만들어졌던 걸까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건가요? 네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독립협회 아시죠? 네네. 독립협회가 이 자주 독립을 상징하는 독립문을 지으면서 이곳에 독립관도 만들고 주변 일대를 독립공원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 이렇게 식물을 심어서 공원으로 꾸미면서 거대하게 뭐 식물 재배단지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형태적인 자료는 남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어떤 의미적인 거는 독립신문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의 서대문 독립공원은 그 후에 1988년에 서울시가 그 서대문 형무소와 함께 조성한 공간이어서 네네. 당시의 공간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제시대 때도 독립문 주변에 공원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더니 네. 그 구체적인 형태는 없는데 그 구역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네네, 독립문 주변으로. 네. 그래서 거기 사람들 모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었던 거네요. 그럼 거기가.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 독립협회가 독립의지와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공원을 조성했다고 하면은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제가 선생님 얘기를 보다가 그게 재밌더라고요. 독립협회에서 식목일을 만들었다? 네네. 이 식목일에 대해서도 당시 독립협회가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건데 네. 식목일은 저희가 1946년부터 시작됐는데 그 전에 독립협회도
이 식목일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어서 판 돈으로 사람들한테 공원을 만들고 사람들을 위해서도 쓰고 하면 좋지 않냐 그러면서 나무와 녹지의 이런 가치들을 일찍이 이렇게 좀 주장을 하셨다고 하네요. 네. 네. 독립공원의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독립협회에서 이 공원을 만들려고 했던 걸까요? 그 독립운동가 서재필 선생님께서 이걸 이제 제안을 하시면서 어떤 우리나라의 자주 공간으로서 이걸 만들려고 하시기 때문에 많은 좀 지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독립과 평등의 상징물을 만들고자 독립문도 만드시고 그 주변에 독립관도 만드시고 이렇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 전에 말씀드린 공원의 본래의 기능으로서 자주적이고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으로서 최초의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그러면 자유공원, 탑골공원, 독립공원 중에서 서자유 박사님이 진정한 퍼블릭한 의미의 공원은 독립공원이 아닐까 하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네. 5월에 박사님 또 어떤 다른 공원 얘기들을 해주실지 또 나중에는 조선시대 조경은 어땠는지까지 네. 말씀해 주실 게 많이 기대됩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